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본질은 임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수처작주 입적해진이라고 처처에서 주인이 되면 언제나 자신이 주인공임을 자각하면 삶의 모든 것은 자기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은 다 깨달음의 국면이 아닌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의 주인공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것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진정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포함하는 가치다. 선만으로서는 완전함이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순 속에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의 완전성을 자각한다면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 완전함이 된다. 그러니까 선이거나 안 그러면 어떠한 좋은 이념만 존재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버리면 지금 여러분은 그 자체로 이미 완전성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실체적으로 자각할 수 있게 되는 게 명상이라더라 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자, 몸을 또 좀 움직이시고 기지개 한번 키시고, 생각하고 명상이 같이 가야 돼. 생각하고 몸 실천이 같이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원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자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책만 계속해서 봤더니 생각이 확장이 잘 안 되고, 쉽게 말해서 잘 얻는 게 적고, 생각만 계속해서 해도 더 이상 발전하는 게 쉽지 않더라. 그래서 책을 읽고 생각해야 발전력이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천과 이론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누우셔서 몸 한번 움직여주시고, 그 다음에 기지개 한번 키시고, 들이쉬고 내쉬면서 들이쉬고 내쉬면서 들이쉬고 내쉬면서 미간에 집중하시고 잘 안 되시는 분은 손으로 한번 짚어주시고, 거기에 작은 빛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빨간색으로도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관찰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찬란하게 빛나는 바다 위에 누워서 점점 아래로 내려간다. 내쉬면서 깊이 내쉬면서 점점 밑으로 내려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멸, 그 다음에 물의 흐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8분 동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게 놀랍기는 한데 계속해서 어느 정도 연습을 하셔서 기회 있을 때 연습을 하셔서 자리가 잡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볼링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친다라는 거를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뭐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는 견적이 설 때까지만 하고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게 연결돼서 가는 거지 그 부분을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 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간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만두시더라도 그만두실 수 있도록. 그러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자전거 탔던 사람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어. 그래도 금방 탑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어느 정도 마음을 내서 움직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박 2일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이 말 안 하면 원기가 될 것 같다. 장화홍련이 남의 일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하시면 돼요. 아니 그냥 어떤 얘기라도 별 관계는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된다, 어쩐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제 방식은 굉장히 새로운 방식이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적인 흐름에 기반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젊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어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정확하게 말하면 스트레스를 덜어내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제 방식은.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빨리 어떤 방식으로든 준비하지 않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예방의학 차원에서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아마 건강보험이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외국에는 동아시아적인 한국적인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적인 무언가를 만들어서 뭔가를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냥 휘둘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변방국가로 있다라고 하는 게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아요. 내키지 않아요. 그래도 잘 나갈 때는 우리가 경주가 세계 10대 도시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인구 100만이었고 물론 뭐 중국이 워낙 강력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붙어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죠.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천리마 엉덩이에 붙어서 피를 빠는 벼룩은 천리를 간다. 그런 쪽으로 당나라가 떡상할 때 일본이 떡상할 때 우리도 한번 올라갔었고요. 중국이 떡상할 때 우리 또 한번 올라갔었고요. 예전에도 그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당나라가 떡상하니까 우리가 그냥 숟가락 얹고 또 아유 지금인가요? 이러면서 한번 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동아시아가 생각보다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대진운이 워낙 주변 국가 대진운이 안 좋아서 만만한 놈이 없어서 그렇지. 유럽에 가서 우리나라 정도면요, 프랑스나 이태리 정도는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워낙 대진운이 안 좋아서, 뭐 일본이 만만한가, 중국이 만만한가, 러시아가 만만한 것도 한 놈이 있는데 걔는 또 또라이입니다. 어떻게 갈구지를 못하겠어. 자꾸 미사일을 쏴 동해로. 환장하겠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아시아는 사실 미국과 엉겨보려고 했었던 두 나라가 우리 주변에 있잖아. 일본도 물론 그러다가 프라자 합의로 날아갔고 중국도 지금 저렇게 두드려 맞고 있지만 그 정도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몇 나라나 있냐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무언가를 한 번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은 계속 합니다. 중국도 했고 일본도 했어. 근데 왜 우리는 쉽지 않다는 생각은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이 정신문화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몰래 제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도전은 해봐야지. 뭐 할 일도 없는데 뭘 하겠어요. 그런 거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서. 그래서 동아시아적인 것들을 잘 정리해서 새로운 관점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제가 하는 얘기 있어요. 종교가 사회를 계몽하고 이끌지 못한다면 사회에 부담을 주는 종교는 사라지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의 종교는 제가 보기에는 사회에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위치가 약해지고 있는 거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그게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반영해서 선제적으로 무언가를 제시를 해줘야죠. 그건 어느 집단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를 생각해 볼게요. 숫자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 자, 0이 있고 양수가 있고 여기 이쪽에는 음수가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쪽이 있고 우리는 이런 숫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수가 끝에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면 이거를 무한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쪽도 무한이겠죠. 한쪽이 무한이면 무조건 양쪽 다 무한입니다. 한쪽이 무한인데 저쪽은 무한이 아니고 유한일 수는 없어요. 이거는 성립 대상이 안 돼. 그렇게 되면 나는 거기에 일원인 거야. 무한의 일원. 그러면 나는 무한입니다. 나는 무한입니다. 내가 이거를 자각하기만 하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무한은 무한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생각이 있으면 내가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용하기만 하면 되지 소유한다라는 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마치 벌이 꽃에서 꿀을 따듯이 내가 필요한 거를 취하면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 서버를 구축할 필요는 없다니까. 나는 거기서 내가 필요한 자료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방식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훨씬 중심이 서요. 사람이 중심이 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수처작주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말이 연극이나 영화에서 진짜 주연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가 행인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나라고 하는 특수성에서 주인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나는 언제나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쩌리가 바뀌어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쩌리 그 자체로서도 완결성을 가진다라는 것만 자각하면 그러면 어떤 곳에서도 불안함은 없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방식들은 다 불완전을 탈각시키고 완전성으로 가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기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고 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장일 뿐이에요. 주장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 됐다는 걸 객관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건데? 일반 사람들로서는 그보다 위의 사람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뭘로 변증을 해야 되냐면 우리보다 훨씬 나은 식견이 있거나 신통이 있거나 뭔가 나은 영역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어저께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생각보다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덕담하는 영감님이더라. 그리고 우리랑 대화해보면 식견이 오히려 떨어지더라. 야, 그러면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 있거든요. 만약에 네가 깨달은 사람이면 나는 그 깨달음은 포기하겠다.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달팽이 같은 류의 깨달음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안에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편해, 행복해. 그러니까는 아는 것도 적고 그 다음에 식견이 적으면 생각보다 편합니다. 그게 부탄의 행복이에요. 부탄의 행복. 제가 부탄의 행복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낮게 보거든요. 저거는 결국 깨질 수밖에 없는 행복이고 힘이 있는 행복이 아니고 제한된 행복. 남한보다 북한이 행복 지수가 더 높아요.
그거는 걔네는 모두가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도시락 싸갔더니 콩자반 김치만 모든 학생이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평등입니다. 평등. 누가 소세지를 싸우면서 계란 후라이를 싸우고 소세지를 싸우면서 불평등을 야기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만은 힘든 게 인스타나 이런 게 워낙 발전해 있어서 이게 참 보고 있으면 저놈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비교에서 오는 행복, 그거를 제한적 행복으로 극복하겠다. 이거는 진짜 딱 달팽이 같은, 달팽이가 외부에 어떤 뭔가 조금이라도 센 게 있으면 집 안으로 기어 들어가 가지고 나는 안전해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단독주택에 살아가지고 그 달팽이 가지고 좀 많이 놀았는데, 안 나오면 우리가 그 앞에를 살살 깹니다. 초등학교 전 얘기예요. 살살 깨봅니다. 여러분 나오나? 그거 진짜 유리 같은 행복이에요. 그거는 깨지는 행복. 그래서 명상하고 수행한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런 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그냥 진짜 필부의 행복. 그게 아니고 세상을 맑히고 관점을 정화해주고 그 다음에 언제나 그 조건 속에서 최적화를 뽑아낼 수 있는 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어차피 오류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오류가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류를 벗어난 행복이 아니고 오류를 포함하는 행복. 완전한 절대신이 있다면 그 신은 악을 포함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악과 무지가 포함되지 않으면 그것은 완전함이 아니라더라. 그러니까 악과 무지를 왜 벗어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의 삶의 일부다 라고 수용을 하면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현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관점이 바뀐다. 그게 주인공의 삶이에요. 대장부의 삶이라고도 하는데, 불교에서는. 진정한 대장부, 아니 남자라는 뜻이 아니고 자신이 주인이 된 사람을 대장부라고 그래요. 내려놓으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려놓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욕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욕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에서 승화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세상은 어차피 내 뜻대로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어 라고 말하면 그게 공자 때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게 공자 세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장저 걸리기라는 사람이 공자가 13년 동안 주유할 때 그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로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 제자인데 나루터를 물어봐요. 그때 장저 걸리기 이제 피난 다니면서 막 이렇게 힘드니까 나루터가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걸 물어보는 저 뒤에 있는 선생이 누구요? 이러니까 공자입니다. 공자 같은 사람이 그런 것도 몰라? 그렇게 나대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나댄다고 바뀌지 않아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그냥 숨어 사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한두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쫑크를 맞고 자로가 공자에게 돌아와서 그 얘기를 전하니까, 나도 그것은 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에 한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남의 일로 하는 게 아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가야.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힘들긴 하지만 그 자체를 또 즐기는 것 같기도. 그게 에너지예요. 그게 에너지예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놓는 게 편안한 사람이 있고 잡는 게 편안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걸 동일률로 볼 수는 없습니다. 허상이니까 무가치하다. 언젠가는, 그걸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었는데, 사람은 어차피 100년 뒤면 여기 다 돌아가셔요. 그러면 그것이 무가치하기 때문에 벗어나야 될 거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100만 원짜리 밥을 먹어도 8시간 지나면 배고프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삼각김밥 4개로 때울 거냐? 아닙니다. 그래서 잘 먹는 겁니다.
대승불교에서 이 논점을 가지고 와요. 소승불교에서는 이 논점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그러냐면 어차피 노력해봐야 이것은 꿈과 같은 거고 나는 어차피 죽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보살은 중생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것이 꿈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꿈이라는 거를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고통을 받고 있다. 그것을 놓아두면 안 된다. 그게 보살의 책무다. 그래서 유마경에 보면 그 얘기가 있어요.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면 사람의 그릇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가 아니고 자식을 키우는 심정으로 하시면 돼요. 자식을 키우는 심정은 뭐냐면 내가 내 할도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것이 꼭 좋은 결과값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내 일로서 하는 거지 세상을 위한 일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명상이나 동아시아적 정신 가치를 가지고 서구에 뭔가를 한번 보여줘야겠다. 그거는 전체적인 관점이기도 하지만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는 취미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취미생활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중간에 그걸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제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원기가 돼서 장화홍련이 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취미생활을 하면 돼요. 거기에 적합한 것도 찾아내서 또 하고 있으면 돼. 그런 식의 관점이 약간 어떻게 보면 노마드 저 유목민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 집착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그 상황에서의 최선. 그리고 그것은 네 일이 아니고 내 일로서의 최선이다. 말씀드리면 명상은 전통적으로 존재하던 개념이기는 하지만 현대에 갑자기 지금 오래 살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흔들리니까 필요에 의해서 대두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게 확대된 개념이 아니고 갑자기 현대적인 필연성에 의해서 대응된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상이라고 말하는 거에 제가 보기에는 95%는 구라입니다. 구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역사적인 내원도 잘 몰라. 어떻게 흘러왔는지 네가 설명할 수 있어? 아닙니다. 그냥 대충 돌려가지고 숟가락 얹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정답이고 그리고 분명한 거는 그 집단이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유의미한 결과값으로 사회를 변화시켰느냐를 언제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봐야 안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막아내지 못할 게 없어요. 해봤어? 이런 식으로 하면 세상에 뭐 모든 걸 다 해보고 살 수는 없잖아. 제가 미얀마나 티벳의 문제점을 제기할 때 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명상이나 수행을 강조하는데 너희들의 삶은 왜 그것밖에 안 되니? 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아시아적인 거는 어떤데? 동아시아도 그지 같았잖아. 안 그렇습니다. 동아시아의 명상이나 이런 게 잘 나갈 때 동아시아가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무너지고 난 뒤에 제가 그 얘기 하는데 기독교와 불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불교 믿는 국가들은 대부분 못 살고 기독교 믿는 국가들은 대부분 잘 산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 믿는 국가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잘 살게 된 거는 기독교를 버린 뒤부터 잘 산다. 기독교를 믿고 있을 때 중세 암흑시대 우리보다 훨씬 쩔이었었다. 그리고 불교는 불교를 믿으면 못 사는 게 아니고 불교 믿을 때 사실은 잘 됐었다. 그게 중국으로 말하면 당나라고 인도로 말하면 무굴 제국이에요. 아쇼카 왕의 마우리아 제국이에요. 잘 됐었다. 그리고 불교를 버린 뒤에 동아시아는 유교로 농자 천하지 대본이 되고 난 뒤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했다. 불교 시대까지는 괜찮았었어요. 동아시아가. 그러다가 중농주의로 바뀌어요. 불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업주의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는 기간에 경제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상업을 바탕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각 그 종교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이슬람은 유목문화입니다. 그래서 배타성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고 그게 유목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불교는 상업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 문화로 들어가면 그 동네랑 섞이려고 하는 거예요. 섞여서 그냥 불교만 남기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데 불상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각 나라마다 그 동네 사람 같이 생겼다. 인도 사람을 표현한 게 아니야. 한국 불상은 한국 사람을 표현한 거야. 그렇게 해서 불상하면 퉁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상업적 정신이에요. 이윤을 추구하면 됐지 무엇을 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전파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특징적인 거예요. 유교는 농업 중심입니다. 농업 중심인데 그게 처음에는 설득력도 좀 있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농업으로는 크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나마 살게 된 이유는 중농주의를 포기해서입니다. 중농주의로 살았으면 북한하고 서로 이렇게 멱살 잡고 있을 겁니다. 딱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종교마다 그런 특징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불교는 개인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붓다를 믿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자신이 자유롭게 되라. 너 자신의 행복을 양보하지 마라. 단 그것이 사회적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과 충돌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그거는 먹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서구에서 불교가 명상과 결합되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예요. 사실은.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게 굉장히 잘 먹힐 만한 키워드인데 문제는 젊은 사람은 불교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비극이지.